지난 23일이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 책의 날이었죠. 이때 한덕수 대통령 모란대행 이런 말 했습니다. 책을 읽는 것은 지난 세기의 훌륭한 위인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과 같다. 참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 30대 이상 여전히 책을 거의 안 읽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러면 우리나라 희망 없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10대와 20대들에게서 그 희망의 빛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늙고 쓸모 없어졌으니까 버려야 될 폐기물 아닌가? 너 여기 들어온 목적이 뭐냐? 자, 책을 안 읽는다 하지만 노벨 문학상 작가가 나온 뒤에 또 그 작가 책이 많이 팔렸잖아요. 책을 안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사긴 삽니다. 자, 지난 10년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들 통계가 나왔죠. 예. 좀 전에 노벨 문학상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역시 이제 그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이게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노벨 이 문학상 중에 한강 작가님 이 양반이 최근 10년간 가장 많이 팔린 책 10권 중에 이분의 책이 무려 3권이나 들어 있습니다. 1위가 소년이 온다, 2위가 채식주의자, 6위가 채식주의자, 7위가 작별하지 않는다. 이렇게 10권 중에 무려 3권이 한강 작가의 작품이 들어가 있고요. 자기계발서 우리나라 분들 참 좋아하시죠. 세이노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 자기계발서가 이제 2위로 올라섰고, 그다음에 젊은 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여성분들이 특히 좋아하시는 이기주 작가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의 에세이도 3위를 기록했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 작가 중에서는 유발 하라리 우리나라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죠. 이분의 사피엔스가 4위 이렇게 되고요. 분야별로 보니까 뭐 베스트셀러라는 책들이 대부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럴 다이먼드의 총균쇠 이게 사회 정치 분야 1위, 그다음에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이게 이제 자연과학 분야 1위, 그다음에 김승호 회장의 돈의 속성 이 책이 경제 경영 분야 1위 이렇게 각각들 차지했습니다. 네. 중요한 건요. 베스트셀러가 좋은 책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많이 팔린 책이라는 뜻이니까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체부에서도 책의 날을 맞아 요즘 그 독서 동아리 그게 참 많다고 해요. 그걸 더 늘리겠다고 했죠? 예, 이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23일 날 세계 책의 날을 맞아서 독서 동아리를 전국적으로 1,000개. 1,000개. 예, 1,000개를 만들겠다라고 이제 했는데 전국에 250여 개의 지자체와 협력을 해서 내년까지 이렇게 독서 동아리를 1,000개를 만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서 또 예산 관련해서도 책 읽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그동안 좀 삭감이 됐었던 이 독서 관련 예산을 회복하고 또 증액하겠다는 것도 또 밝혔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국가도서관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전국의 공공도서관의 독서 동아리가 지금 2023년 기준으로 4,100여 개 되는데 이것을 2028년까지 7,000개로 확대하는 이런 것을 정부가 목표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네. 제 가족 중에도 이 술 동아리가 아니라 이 독서 동아리를 한 달에 2번씩 하는데 아주 도움이 된다고 하더군요. 몸이 살찌우는 것보다는 마음이 살찌운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등화가친이란 말이 있죠. 요즘 분들은 뭐 그런 말이 있나 싶으실 텐데 등불을 가까이 할 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책 읽기 좋은 가을을 말하는데 요즘은 뭐 조명이 워낙 좋고 휴대용 랜턴 있고 마음만 먹으면 시도 때도 없이 책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젊은이들이 독서 동아리를 자주 많이 하니까 책도 많이 읽는다 이 얘기죠? 요즘 젊은 분들은 이 동아리 모임을 되게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으세요. 뭐 이게 책도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러닝, 뭐 마라톤 이런 것들도 이렇게 동아리 모임을 통해서 굉장히 즐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표 한번 보시죠. 한 달에 4번 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독서 동아리, 독서 모임에 참여한다라는 얘기는 내가 책을 한 권도 안 읽다가 이제 책을 읽겠다라는 이제 의지의 표현이라고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그러네요. 보니까 참여 전에는 0%가
참여 직후에는 100%. 그다음에 네 번 나가니까. 네, 2달 뒤에도 84%면 굉장히 좀 양호한 뭐 이를테면 이제 작심삼일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모임을 통해서 의지가 좀 약해질 때 그 의지를 계속해서 다질 수 있는 계기도 좀 되는 것 같고요. 또 앞서 가족분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가서 독후감 같은 것도 쓰거나 아니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그에 대한 평가도 하고 소감도 발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책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는 거죠. 일단 자기 돈으로 책을 사서 가야 돼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 독서 모임이라는 게 응답자의 95% 정도가 독서 모임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책도 많이 읽게 되고 이 책과 관련된 취미를 갖게 됐다. 그러니까 아주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과가 나오는 것을 봤을 때 독서 모임에 한번 가입해 보시는 게 책 읽으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술집 근처를 어른거리면 주정뱅이가 되지만 도서관 근처를 어른거리면 애독자가 되겠죠.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6명 1년에 책을 한 권도 안 읽는다고 합니다. 많아요. 한데 1020만은 좀 예외입니다. 최근 독서량도 늘고 책 사는 그 양도 늘었다고요? 예, 이게 지금 1020 세대 사이에서 독서는 힙하다. 힙하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쿨하다, 멋지다. 예, 예. 뭐 이런 그 문화가 굉장히 확산되고 있어서 도서 구매량이나 리뷰가 굉장히 폭증하고 있는 이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무슨 참고서, 교과서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니죠. 예, 소설, 시집, 만화 이런 다양한 장르의 책들을 읽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SNS나 유튜브 이런 데 보면 많은 그 독서를 했다는 걸 인증하는 이런 걸 올리는 게 또 유행이고 또 학생의 독서율을 보면 우리가 문체부가 작년에 초중고생들을 상대로 조사한 여기서의 독서율이라는 건 1년에 한 권 이상의 책을 읽는 인구의 비율을 얘기하는데 이게 학생층에서는 무려 95.8%입니다. 여기서의 독서율에는 무슨 뭐 문제집, 수험서 이런 거는 빼고 빼야죠. 예, 빼고 그 일반 도서를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이것이 95.8%로 우리가 성인의 경우는 43% 성인의 2배 이상의 역시 청소년들이 독서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과 또 독서량도 1년에 그 36권 이렇게 평균 읽고 많이 읽어요. 예, 생각보다 많이 읽고 한 달에 있습니다. 3권 읽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엄청난 겁니다. 예. 자, 이런 10대들이 이 대학을 가니까 요즘에는 대학가에도 독서 열풍이 불고 있다고요? 예, 지금 이제 지난해 그 서울대 학부생들을 상대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학내 도서관에서 대출 1위에서 8위가 모두 그 문학입니다. 취업서 아니고? 예, 뭐 취업서나 무슨 뭐 전공서적 이게 아니고 예. 10위권에 전부 1위에서부터 8위를 문학이 차지하고 있다. 이런 추세인데 이게 지난해서부터 아까 말씀드린 그 텍스트 힙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어떤 문학에 빠지는 이런 트렌드인데 이게 지금 반짝 유행이 아니라 하나의 세대를 관통하는 시대 정신이 될 것 같다. 이러한 그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혹시 그 작년에 서울대 중앙도서관이 대출한 도서에서 1등이 뭐냐면은 그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인 한강의 장편 소설인 작별하지 않는다. 예. 소년이 온다가 아니라 작별하지 예, 않는다. 작별하지 않는다가 그건 이제 1등이고. 5.18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위에서 4위가 소설, 5, 6위도 각각 산문, 수필 이렇게 전부 문학과 관련된 서적들이 상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네. 우리 젊은 세대의 이 문해력 걱정 저도 참 많이 합니다. 큰일이다 싶은데 그게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니까 우리가 좀 낫다고요. 예. 한자를 좀 선택을 하죠. 한자를 이제 옛날처럼 한문을 가리키지 않으니까 요즘에. 그다음에 축약하는 우리 현상들 뭐 이를테면 뭐 선생님을 쌤이라고 한다든가 뭐 야간자라고 해서 야자로 한다든가. 그건 뭐 이제는 예. 줄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화들이 이제 결국은 약간 이제 그런 문해력과 관련돼서 이게 좀 약간 과도하게 우려할 만한 사안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그거를 즐겨 쓰는 10대, 20대가 문해력을 평가를 OECD 기준으로 해보니까 그렇게 걱정스러울 정도 아니었다. 외국은 얼마나 엉망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들의 이 문맹률이 70%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다녀도 이제 글자를 못 읽는 애들이 이렇게 많다는 영어 얘기는 못 읽는 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는 굉장히 훌륭하다라는 건데요. OECD 국제 성인 역량 조사라는 걸 해봤는데 우리나라 1020 세대, 그러니까 16세에서 24세까지의 언어 능력 평균 점수가 276점으로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았고 심지어 30대, 40대 성인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우리가 좀 낫군요. 예. 자, 1020 세대들 특히 시집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예, 이제 그 우리가 예스24에서 최근에 5년간 시집을 구매한 이 층을 우리가 분석을 해봤는데 여기 보면은 그 2020년에 그 시집 구매자 중에 1020 세대의 비율이 11.7%에 불과했는데 이게 작년에 보면은 15.6%로 해마다 이렇게 그 시집을 구매하는 청년층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아마 우리가 숏폼이라고 최근에 이런 숏폼을 어떤 많이 즐기는 이런 그 1020 세대의 취향에 맞는 짧고 강렬한 시 이것들이 굉장히 어필을 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현재 분석이 되고 있고 실제 그 대형 서점의 시집 구매를 보면 6년 연속의 증가세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특히 이 젊은 층의 시문학 어떤 빠진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 시의 간결하고 어떤 감각적인 언어 이런 것이 젊은 층의 감성에 딱 안성맞춤으로 맞아 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SNS의 인스타그램에 보면 여기서 시스타그램 발음 잘하셔야 돼요. 예. 예. 시스타그램을 이렇게 해시태그를 해보면 104만 개가 넘는 게시물이 쫙 그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누리꾼들이 감명받은 시집을 인증한다거나 또 자신의 창작시를 올려서 공유하는 이런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네. 이 10대, 20대들, 뭐를 해도 좀 이 폼이 나야 된다고 해서 무슨 뭐 아이템 빨 이런 용어를 쓰더군요. 그래서 책을 읽기 위해서 좀 멋져 보이는 그런 관련 아이템 소비도 늘고 있다고요? 예. 우리는 뭐 공부하거나 책 읽을 때 그냥 책, 펜 정도, 메모장 정도가 이제 어떤 필요한 것들이었다면 지금은 많이 들어갑니다. 가방에서 꺼내는 거 보면요, 책 당연히 나오고요, 독서대 나옵니다.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북마크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어디 읽다가 중간에 딱 껴놓는 거 있죠. 그거 뭐 대부분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도서관 같은 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다 텀블러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네. 일종의 패키지죠, 이게 독서 패키지. 책 읽으려면 이 정도는 갖고 다녀야 돼. 근데 예. 그게 이제 일종의 자기들의 어떤 개성의 표현이다. 그러니까 독서도 일종의 자기를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이렇게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걸 또 굳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없는 게 아니죠. 책을 읽거든요.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필요한 것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하여간 저희들 때와는 달리 독서 관련돼서 이런 용품을 사는데도 돈을 아끼지 않는 그런 현상도 좀 나타나고 있어서 이제 이 독서도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1020 세대들한테서는 하나의 패션처럼 그렇게 좀 여겨지고 있다. 이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어떻게든 책 읽는 건 좋은 거죠. 네. 관련 소비도 늘어나고 예전에는 불경인이 그 한문 고전을 그대로 붓으로 또는 펜으로 베끼는 문화가 있었죠.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책을 예쁜 그 책에 빈 책에 적는 거 필사를 즐기는 문화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라이팅 힙이라 그래서 어떤 그 읽기에서 말하자면 쓰기로 이제 진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필사책들이 굉장히 인기인데 그래서 문구점이나 손글씨를 수업하는 이런 수강생들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SNS에다가 자기 자신의 손글씨나 직접 작성한 글을 올리는 트렌드가 이렇게 또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사책의 판매량이 692%나 급증을 했다. 이런 또 통계도 나와 있고 이 베끼는 책들도 무슨 과거에는 시집이나 뭐 이런 수필 이런 것들 좋은 글귀를 많이 베꼈지만 요즘은 철학 서적도 베끼고 그래요. 요즘 또 헌법 최근에 또 뭐 계엄이나 이런 것들 또 헌법에 대한 관심도 많이 증가하면서 이렇게 되고 뭐 또 가사집 이렇게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다. 이렇게 하나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네, 유명한 작가들이요. 처음에 그 작가 연습할 때 위대한 대가의 작품을 갖다 놓고 원고지에 그냥 베낍니다. 한 권을 열 몇 권짜리를 베낀다고 합니다. 자, 휴대폰만 들여다본다고 뭐라 우리가 나무랄 일도 아닌 것 같아요. 게임뿐 아니라 이 휴대폰 속에 전자책 앱이 많지 않습니까? 네. 예전 꽤 됐죠. 아마존이 그 회사를 확장시킬 때 그 킨들이라고 하는 그 전자책 그 아예 그 패드를 아예 그냥 이렇게 무료로 준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미국에서도 이 전자책이 굉장히 좀 확장이 됐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는 이 전자 말씀하신 대로 이 책들을 공급을 하는 그런 이제 상장사까지 등장을 할 정도니까 우리도 이 전자책 시장이 상당히 좀 성장을 하고 있다 봐야 되는데 실제로 작년에 이 전자책 시장 매출이 1조 한 6천억 가까이 됐는데요.
이게 퍼센티지가 중요합니다. 작년 대비,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12%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네. 작년에 우리 경제 썩 좋지 않았던 걸 감안하면 전자책 시장은 상당히 성장을 크게 했다라고 봐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니고요. 특히 20대,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 패드라든가 휴대폰이라든가 이런 거를 확실히 좀 많이 활용을 하는 20대들의 이 전자책 독서율이 굉장히 급증을 했는데 2021년 대비해서 거의 8% 가까이 포인트 가까이 상승을 했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이런 전자책 회사들 같은 경우 이 구독 서비스 이것도 굉장히들 많이 가입을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좋은 일입니다. 자, 이런 추세에 맞춰서요. 정부는 전국에 공공도서관도 더 많이 지을 예정이라고요. 예, 이제 그 지난해 그 전국 공공도서관 수가 1,296개인데 문체부는 이번에 이제 올해 59개를 더 추가로 만들겠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 통계를 시작한 그 2007년에 전국의 도서관이 600개였는데 17년 만에 이제 1,355개로 한 2배가량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독서율도 아까 성인 독서율은 43%다. 즉 10명 중에 1년에 책 한 권 읽는 사람이 4명이 겨우 넘는 이런 그 독서율도 증가를 시키는 그래서 앞으로 그 전체적인 그 증가율을 50% 이상 즉 한 10명에 5명 이상은 책을 읽는 인구로 반드시 만들겠다라는 강한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국립중앙도서관을 통하게 되면 전국에 있는 공공도서관 어디든지 가면 원하는 책을 빌려준다죠. 예, 그게 이제 책 이음 서비스라는 거예요. 책을 읽는다. 예. 네. 전국에 공공도서관이 2,700여 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어느 공공도서관,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마포구에 있는 공공도서관을 갔는데 내가 원하는 책이 없다. 그럼 거기다 신청을 하면 이 책 이음 서비스를 통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공공도서관에 내가 원하는 책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받아볼 수 있게 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요. 서울의 일부 구 같은 경우는 이런 소위 말하는 상호대차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그러니까 이 도서관에 없으면 그 구 내에 있는 다른 도서관에서 그 책이 있을 경우 이렇게 한 1, 2주 시간이 더 걸리긴 하는데 그 책을 결국은 내가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도 있어서 결국은 이 도서, 그러니까 이 독서와 관련돼서 이 공공 인프라는 참 우리도 잘 이제 구축이 돼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네. 마음만 먹으면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은 얼마든지 우리나라에 돼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끝으로 책을 사면 또 세금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들은 책을 살 때 소득 공제 혜택을 주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카드나 간편 결제, 지역 화폐 이런 걸로 구매해도 소득 공제가 되고요. 교보문고, 알라딘, 예스24 이런 대형 서점에서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책, 전자책도 역시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단 개인 간의 거래, 잡지 이런 것은 소득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사적인 거래는 안 되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비 소득 공제 대상 사업자는 네. 이런 거 다 누리집 보면 나오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홈페이지 그 누리집에 들어가 보면 이것이 내가 구매하는 구매처가 이것이 소득공제 대상에 들어가는 사업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박성원 의원 그리고 임종윤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